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밤사이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길게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인 10시 9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요청받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재난 홍보 의무사항인데요. 경기 강원 지역 집중호우에 따라 2020년 6월 24일 오후 6시부로 장마철 ASF 위험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강원 일부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접경 지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염원이 하천에서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기 강원 양돈 농장에서는 외출 자제, 축사 내부 소독 실시, 돼지 음용수로 상수도 사용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와 관련해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집합제한 해제를 앞두고 터진 교회 집단 감염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확산은 여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생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3분여간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시고요. 2부도 특별한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긴장된 생활이 계속되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마음 건강 검진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들 많이 합니다. 작게는 우리의 생활부터 거대하게는 세계시장의 변화까지 경제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생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침에 오시기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비가 좀 와서. 제가 올 때는 마침 그래도 비가 좀 덜 내렸었는데. 예. 네. 그렇군요. 좀 멀리서 오다 보니 시간은 걸리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용인 수지에 사는데요. 그렇군요. 네, 아침부터 이렇게 YTN 라디오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예. 3년 만에 네. 그 책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죠? 네네. 그 부의 재편이라는 제목인데요. 예. 코로나 이후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흐름과 맞물려 있긴 합니다만 우리의 지금 경제, 산업 또 이를 둘러싼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급격하게 바뀌면서 예. 우리의 산업 또 그 속에 있는 일자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계의 어떤 경제적인 생활 예. 또 재무 관리 또 인식,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투자까지 사실은 굉장히 큰 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인 시야에 두고 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하실 수 있도록 예.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조언을 썼습니다. 예. 제가 어제 소장님 책을 받고 네.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네.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드는데 맞습니까? 이 흐름을 읽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큰 차이가 저는 난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예를 들면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소재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종목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근데 단순한 일시적인 흔히 말한 테마가 아니라 그 자동차 산업이 이 전기차로 거대한 전환을 하면서 일어나는 메가 트렌드 속에서 일어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예. 예, 이 투자 방법도 다르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부의 질서가 재편이 되는데 거기에서 얻게 되는 기회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조목조목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소장님 책 열심히 읽고 네. 돈 좀 벌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네.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꼽으라면 열 손가락이 모자라겠지만 네. 최근 주택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경기도 기본주택입니다. 네. 지금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또 계시는데 네. 경기도 기본주택 국민들이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게 뭐 이재명 지사님께서 이제 뭐 제안을 하신 내용인데요. 예. 기본주택이라는 건 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소득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일정한 수준의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이 소득을 좀 갖자 이런 제안인 거잖아요. 예. 그럼 기본주택이라는 것은 이 지금 우리 뭐 수십 년이 흘렀지만 이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집값이 오르기도 예. 하고 또 전월세 값도 오르고 또 이 뭐 많은 분들이 이 비싼 전월세 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는 이제 공공주택 제휴가 되게 이제 좀 부족한데 예. 공공주택 안에서도 이제 그 이른바 좀 임대 기간이 짧고 또 한편으로는 뭐 교통이 불편하거나 집이 좁거나 좀 살기 불편한 그런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 그렇게 많이 지어진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주택 제한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꼭 집을 사지 않더라도 예. 뭐 30년 정도에 걸쳐서 예, 기본적인 그 공공 임대주택에서 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안이고요.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대부분 적용되는 게 특히 이제 최근 3기 신도시 그 사업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도권에서 특히 이제 주거난이 심각한 수도권에서 이런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이제 좀 공급해서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때 좀 이 경기도의 힘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예. 이런 많은 국민들한테 기본적인 좀 주거 생활을 30년 동안 예, 정말 주거 불안 없이 살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예. 쾌적한 주거 공간을 공급하자 이런 취지인 거죠. 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굉장히 좋습니다만 예산이나 또 공급적인 측면에서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뭐 이 지사님이 좀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서 사실은 굉장히 막대한 그 이른바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논밭으로 돼 있는 그런 농지들을 수용해서 뭐 어쩌면 뭐 몇만 원, 십몇만 원 뭐 이런 식의 그런 농지들까지 수용해서 이걸 택지로 공급하고 아파트 분양까지 해버리면 그게 평당 뭐 최소 몇백만 원씩 가버리고 뭐 몇백만 원이면 뭡니까? 뭐 평당 하여튼 뭐 몇천만 원이 넘는 예. 이런 수준까지 지금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 사실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사실은 뭐 일부 건설사나 시행사나 또는 뭐 운 좋은 뭐 이런 그 수분양자 예.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걸 이제 임대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환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다양한 좀 주거 유형을 생각해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예산에 의존하기보다는 그 도시주택 그 보증공사라고 해서 예. 허브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거기와 협력해서 리츠, 부동산 리츠 같은 그런 이제 자금 공급원을 마련해서 예. 예산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예, 가능할 것이다. 예,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좀 뭐 역세권의 용적률을 완화한다든지 해서 이 행정적인 정책적인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다면 언제쯤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량은 최대한 계속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예, 좋을 예. 것 같고요. 지금 뭐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한 50% 정도, 네, 그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의 50% 정도 이렇게 좀 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 그것은 뭐 딱 어떤 숫자로서 이렇게 박혀 있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하여튼 그런 이 기본주택 물량들을 좀 늘려나가면 좋겠다. 예, 예. 그리고 가능하면 앞으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뭐 특히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그런 이제 이 주거에서는 이 정도 물량 배정을 계속 좀 꾸준하게 늘려가는 예. 네, 그런 걸 이제 중장기적인 목표로 삼아야 되겠죠. 예.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은 집을 돈벌이 수단이 아닌 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그렇죠. 사는 곳으로 진짜 예.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매매 대상이 아닌 좀 살만한 정말 임대주택 예.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보면 양극화가 바로 가장 심각한 부분 중 아닐까 이런 생각 네. 들거든요. 네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최근에 와서 그런 현상이 좀 심해졌죠. 예. 사실 뭐 주식 시장에도 돈이 몰리면서 이게 주식 시장 안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자산 시장에서 기본적인 현상처럼 지금 좀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뭐 전국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도 사실은 뭐 이 전국의 그러니까 이른바 수도권을 제외한 도 단위 지역 이런 쪽은 오히려 인구도 줄고 뭐 이 경기 활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사실 오히려 뭐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방의 시 지역들도 일부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또 약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수도권의 경우는 서울. 근데 또 서울 중에서도 뭐 강남을 비롯하거나 또 뭐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몇몇 지역들하고 또 아닌 지역들 간에도 사실 격차가 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예. 집을 사신 분과 사지 못한 분. 그래서 이런 격차가 이제 계속 확대가 되면 이게 국민들의 어떤 계층 간의 위화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그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분된다. 뭐 또는 그걸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이제 생각한 건데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이 그냥 어떤 장소에 위치에 입지를 마련했다는 것만으로 그냥 경제적인 격차가 너무 심해져 버리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되게 좀 구분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정당한 어떤 노력에 의한 성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고 재산을 모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좋은데 예. 그게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좀 뭐 불로소득이라든지 또는 이걸 이제 지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지대에 의해서 어떤 신분이 나뉘고 계층이 구분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문제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을 줄일 수 있게 사실은 좀 아까도 이야기했던 기본주택 같은 것들을 많이 공급하고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이 그 어떤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또는 취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공공이 충분히 항소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이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가야 되는 거죠. 예. 월급쟁이가 10년 일해도 집 한 채 못 산다는 이야기나 우리나라는 부동산 외에는 좀 투자할 곳이 없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어떻게 보면 마땅한 투자 방법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투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우리가 너무 부동산에 좀 몰빵하는 그런 자산 구조를 네. 갖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다른 투자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좀 양면이 얽혀 있기도 한데요. 예. 물론 이제 뭐 이른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가계 자산에서 뭐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 자산 비중이 70%가 넘지 않습니까? 금융 자산 비중은 굉장히 낮고요. 이게 예.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좀 기형적인 구조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왔고 하니까 이게 이제 통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이게 뭐 사실은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서울 집값이 최근에도 계속 오르고 해서 아마 역시 부동산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시장에도 사이클이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보면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계속 사실은 전국 기준으로 하면 떨어져 왔습니다. 상승률이요? 네네. 예. 그래서 그 큰 흐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이 만능이 아니다.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특히 지금 젊은 세대 분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예. 오히려 저는 좀 뭐 부모님 세대가 부동산 지능을 가져야 했다면 지금은 기본적인 금융지능을 가져야 하고 또 금융지능 중에서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금 건전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좀 가지고 예. 예, 제대로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뭐 한국 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하면서 산업과 기업 발전의 어떤 과실을 공유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인식의 전환이 오면 좋겠다.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이제 뭐 어떤 금융 투자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자신들의 어떤 회사 이익만 앞세울 게 아니라 정말 고객들의 계좌가 살찔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군요. 지금 뭐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게 뭐 고객들 수익률은 어떻게 될지 뭐 예, 예. 크게 신경 안 쓰고 계속 이제 그냥
뭐 자신들 수익 내기 좋은 상품만 자꾸 이제 팔아대니까 많은 분들이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나서도 예. 사실 별로 돈을 벌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저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공부하면 예. 예,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기회가 열리는 곳이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죠. 주식이 네. 뭐 새로운 투자 방식은 아니잖아요. 뭐 이전부터 네, 있어 네. 왔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었는데 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 한국 주식 시장이 사실은 뭐 이런 뭐 일종의 이제 작전 세력이라든지 또는 뭐 회계 부정이라든지 이런 게 여전히 예, 많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뭐 피해를 본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주식 투자 문화 자체가 되게 단타 문화 예. 이런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돈 넣고 돈 먹기 게임식의 투기판처럼 이렇게 인식된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 많으세요. 네. 예. 그런데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해보면 예. 아니, 소장님 같은 분이 뭐 주식 투자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사실 계시고요. 예, 예. 거꾸로 주식 투자 같은 건 저는 그런 건 안 해요. 그따위 건 아니에요. 이런 식의 반응 많은데 사실은 주식 투자는요. 이게 한편으로는 그 자본시장에 자금을 공급해서 이 좋은 기업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면 그 기업이 성장하고 그 기업이 성장하면 당연히 한국의 산업 경제가 탄탄해지는 거거든요. 예. 아까 제가 2차 전지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전기차가 확대되는 흐름과 결을 같이 하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 문제를 지금 풀기 위해서 전기차 보급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흐름에 동참하면서 한국의 경제 산업도 키우고 자기도 과실 나눠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게 굉장히 큰 기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한국 경제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가 뭐 겉으로는 수소차를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주력은 지금 이미 전기차예요. 예. 그래서 상반기까지 현대 기아차 이 합산을 하면 테슬라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가 됐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2위입니다, 2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전기차의 원가의 37%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거든요. 2차 전지. 이 2차 전지 산업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지금 또 한국이에요.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 3사의 배터리 수주 잔고를 합치면 300조 원인데요. 예. 이 300조 원은 뭐 아마 잘 감이 안 오실 숫자일 텐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난해 우리 GDP의 6분의 1 규모입니다. 예. 이 세계 회사가 300조 원의 수주 물량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닌 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전기차가 뭐 전체 자동차의 한 3%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뭐 추정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한 추정에 의하면 그 한 유력한 시장 조사 기관의 추정에 의하면 2040년까지 이게 60%까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예. 전기차 비중이 3%에서 60%까지 늘어나는데 지금 전기차 비중이 3%인데 배터리 수주 잔고가 300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향후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흐름이 형성되겠냐는 거죠. 이 흐름을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은 한국 경제 또는 산업에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고요. 그렇군요. 가게도 이 흐름을 올라타는 사람과 올라타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크게 명운이 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도 그렇고 가게 경제에서도 큰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흐름을 결국 읽는 사람이 큰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이게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많은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드무니까 이게 뭐 역시 재테크는 부동산이지 또 이런 이제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 2008년 경제 위기가 좀 끝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2010년 1월 초부터 해서 지난 10년 동안 그 집값과 그 주식 시장에 그 고점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주식 시장 수익률이 더 높아요, 사실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로 하면 지금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좀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차피 이제 살 집이니까 최소 몇억 원 이상씩 뭐 원터는 원하지 않든 사면은 투자하는 셈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또 뭐 집값이 오르면 막 엄청난 차익이 생기니까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주식 투자도
이런 큰 흐름을 잘 읽고 예. 자신이 정말 스터디를 제대로 해서 자기가 확실히 아는 종목 뭐 몇 개만이라도 골라서 투자를 예. 하면 사실은 웬만한 집값 상승률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예. 사실은. 소장님, 저희가 질문을 한 10개인가 준비했는데요. 지금 5개 하고 마칠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 아닙니다. 네. 이 질문은 꼭 드리면서 좀 맺고 네. 싶어서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좀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는 어떤 것에 좀 주목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언택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비대면. 네네. 이게 언택트라는 게 기존에 어떤 온라인에 있던 산업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오프라인에 있던 것도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 옮겨가게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뭐 SJ그룹이라는 패션 기업은 사실은 면세점 매출이 되게 많았는데 여기 매출이 다 제로가 됐어요. 예. 근데 그걸 온라인으로 이제 이 판매 채널을 바꿔서 그 상당 부분을 해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오프라인에 있던 기업들도 옮겨가는 현상이 예. 발생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이런 경제 충격과 함께 이 보건 충격이 같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접촉을 싫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경제 충격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이른바 사람들 이제 일자리도 줄어드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런 충격이 지나가면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렇게 공장 자동화 흐름이 거세집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그 고용 회복이 안 되는 죄송합니다. 일자리 없는 경제 회복이 많이 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가게도 여기에 대비해야 되지만 거꾸로 정부도 이런 흐름들에 대비해서 뭐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게들이 또 노동자들이 새로운 어떤 기술 흐름에 따라서 훈련을 받고 적절한 학습을 통해서 예, 예. 다른 전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해 주는 예. 것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네. 질문 드릴 게 많았는데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네네. 흘렀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에 모시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오늘 리 씨가 생방송으로 스튜디오에 출연해 진행됩니다.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자세인가요? 네, 오늘은 자세라기보다 예. 제가 뻐근한 어깨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건강, 혈자리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혈자리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 요가 코너 들어오기 전에 어떤 한 분이 리씨쌤 제가 아침에 머리를 감다가 예. 담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어깨부터 목 너무 뻐근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오늘만큼은 좀 혈자리 지압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머리를 감다가 담이 걸리셨군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담이 오는 경우를 생각해보면요. 예. 그렇게 대단한 걸 하다가 오진 않습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TV를 보다가도 밤에 잠을 자다가 아침에 그렇죠. 일어나다가도 뭐 누가 부르면 고개 돌리다가도 그렇고요. 그건 좀 심한데요. 아, 예. 네, 이렇게 좀 평소에 예. 쉽게 또 이런 뻐근함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간단하게 눌러주면 좋을 그런 건강지압법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담에 안 걸릴 수가 있을까요? 담에 안 걸리는 가장 중요한 이제 이유는요. 그 자세는요. 예, 예. 사실 바른 자세예요. 바른 사실 자세. 담이 오는 그 경우를 생각해보면 밤에 자다가도 잘못된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담이 예. 오는 거거든요. 오래 그 잘못된 자세를 취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어깨 결림 증상이 생기는 예. 건데요. 사실 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평소에 이제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혈자리 지압법을 통해서 담이 오더라도 예. 좀 빨리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깨 통증을 사라지게 만드는 마법의 혈자리다라고 맞습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고개를 살짝 숙여볼게요. 네네. 그리고 내 손으로 뒤통수, 목 뒤쪽을 가져가서 고개, 목 가운데를 만져보면요. 예. 톡 튀어나온 뼈가 하나 만져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경추 7번이거든요. 예. 네, 여기에서부터 어깨 끝까지 쭉 일직선을 그어볼게요. 예. 그러면 그 가운데
가 바로 이 견정혈이란 혈자리인데요.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잘 감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요. 라고 하시는 예, 분들이 예. 올 수 있잖아요. 예.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승모근이 위치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우리 어깨에서 승모근 부분이 가장 톡 튀어나와 있는, 높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부분을 꾹 누르면 움푹 들어갑니다. 예. 그 자리가 바로 견정혈이란 혈자리고요. 예. 이 혈자리를 검지와 중지, 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이 살살살 눌러주시면 벌써 형진 씨 저 너무 얼굴 아픈데요? 표정이 예, 안 너무 좋은데요. 아파요, 너무 아파. 이게 사실 어깨가 결렸을 때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문질러주는 이 자리예요. 예. 네, 이 부분을 살살살 문질러 주듯이 눌러주면은 조금 효과가 좋고요. 조금 더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지압을 해주고 싶다. 예. 그러면은 우리 그 오른팔 견정혈 혈자리를 지압해 준다고 할 때 오른손을 엉덩이 밑으로 놔볼게요. 예. 그리고 고개를 왼쪽으로 숙여볼게요. 네. 그럼 오른쪽이 좀 뻐근해지겠죠. 예. 그 오른 어깨 끝을 바닥 쪽으로 내리는 동시에 예. 이 오른 견정혈을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자극이 잘 올 겁니다. 어떠신가요? 아파요. 네. 요가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지압도 안 되고. 사실 혈자리라는 네. 자체가 이제 누르면은 훨씬 더 통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강한 통증을 주기보다 이제 예. 살살살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좋고요. 또 이 견정혈 혈자리는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주는 효과 예. 그리고 땅 땡기는 뒷골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예쁜 턱 라인, V 라인을 만드는데도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다 좋네요. 이 맞습니다. 혈자리 누르는 한의학적으로도 것만으로도. 네, 이 견정혈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혈자리니까요. 예, 예. 요 혈자리 평소에 이제 담이 왔다, 어깨가 결린다 하시는 예. 분들은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시는 것보다 예. 이 혈자리를 지압해 줌으로써 조금 풀어주시고요. 그리고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YY님께서는 만지기만 해도 아프다고 하셨고, MSSK님께서는 자다가 담이 오면 남편 깨우는데 이제 그럴 일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3분 주간 리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3분 투자로 건강 챙기시고요. 코로나19로 긴장된 생활이 계속되고 또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어려워지면서 일명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2부는 마음 건강 검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다,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2부에서 뵙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올 초에 소식이 들릴 때만 해도 늦어도 봄쯤이면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는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긴장된 생활이 계속되고 또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어려워지면서 일명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 코로나19를 건강하게 이겨내기 위한 마음 건강 검진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마음들을 이런 방식으로 털어내고 있다거나 이런저런 마음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역시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셨습니다. 육성필 한국심리학회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참 코로나19 오래 갑니다. 실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십니까? 실제로 초기보다 더 많이 가고 있고 다시 예. 또 사회적 집단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예. 전화 상담이라든지 채팅 상담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화 상담이나 채팅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활동의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고통 호소하시는 분들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데요.
감염병이 주는 심리 변화라고 해야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초기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체적인 질환 쪽으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예.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나도 혹시 걸리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 생활에 장애는 오지 않을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불안해져서 예. 이제는 심리적으로도 전체적인 많은 불안도 올라서 심리 방역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심리 할수 방역이 있습니다. 필요하다. 네. 예. 요즘 제가 부쩍 화가 많아지고 짜증이 늘었는데 원래 성격인가요? 아니면 코로나 블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외출이라든지 대인관계 활동이라든지 정상적인 활동이 잘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지고 화도 나고 예. 투덜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게 코로나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심리적 감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단순히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그것이 걱정이나 고민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도 같이 집단적으로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감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감염이다. 네, 네. 자, 이렇게 활동이나 일상생활 변화 등으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는 등 심리 변화가 있는 건 어느 정도 좀 당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예상할 수 있고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 방역 관련되어서 예. 그 질병이나 질환에 대해서 사전 예방 교육이라든지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나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것이 현재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예. 근데 그것이 정도가 심하다면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교육이 된다면 훨씬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겠죠. 어떻게 보면 내가 심리가 좀 불안하고 우울하고 좀 침울한 것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 좀 1차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지금 힘들어지고 있구나. 예. 그런데 이게 혹시 너무 세워져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거나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까지 온다면 예. 그때는 저희와 같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되죠. 그렇군요. 일단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소화불량이나 뭐 두통, 현기증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향이 있을까요? 실제로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식은땀을 흘린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리다든지 예. 호흡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든지 집중이 어렵다든지 그러니까 흔히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신체적인 증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과도하고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이런 증상이 신체적으로도 좀 발현이 된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 블루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침체 때문에 고통도 스럽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세게 볼 필요는 없고 예. 평소 하던 생활을 영위하시면서 일상적으로 간단한 운동도 하시면서 예. 자기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황하거나 그래서 뭔가 너무 긴박한 불안을 느꼈을 때 예. 그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상 생활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애청자분들의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우울감을 느끼시는데요. 본인은 이 코로나19 시대 때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좀 심리 방역도 있을까요? 실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혼자 계시면서 되게 시간이 많이 늘었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평상시 하지 못했던 자기 취미 생활을 좀 개발한다든지 뭐 간단한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음악을 연주한다든지 그러면서 예. 그 시간을 자기 개발이라든지 주변 사람들과 대면은 아니더라도 연락하는 걸 통해서 소통의 체계를 좀 늘려가는 분들이 예. 사실은 그 스트레스를 많이 줄이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상담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개인 심리 방역으로 많이 권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8138번님께서는 집에서 부업을 합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너무 오래 가는데요. 일에 집중하느라 오히려 코로나19 잊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교부처럼 워낙 하시던 일 생업을 영위하시면서 그렇죠. 중간중간에 걱정하시기도 하지만 예. 그래도 하루가 쌓이면 그래도 잘 극복될 거고 성공스러운 날이 올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그렇죠. 하시면 예.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예. 또 뭐 돈도 벌고 예, 또 일하다 맞습니다. 보면서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또 다른 생각 잘 안 나잖아요. 예,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도 심리 방역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의 전화 상담을 통해 또 이런 문제들 대응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저희가 3월 9일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1급 상담자들 대학의 교수들이죠. 정상담가 한 340명이 12시간씩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계시는군요. 예, 그래서 예. 어제 일자 통해서 1000건이 넘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예.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불편하거나 힘드신 일이 있으면 저희가 운용하는 무료 상담 전화를 이용하시면 예.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가 생기는데 상담 추이, 건수 추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라든지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폭증을 하고요. 예. 그게 조금 잠잠해지다 하면 좀 줄었다가 예. 지금 현재는 하루에 한 10건 정도 유지되고요. 많이 될 때는 23건까지도 이렇게 상담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떤 사태에 따라서 늘었다가 뭐 줄었다가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일반 시민들도 많으시고요. 학생도 많고 격리됐던 분들, 격리됐다가 수용된 해제된 분들, 아주 드문 경우는 외국의 교민들도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에서요? 해외에서.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저희 쪽에 전화를 주시고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세요. 예. 4203번님께서는 저도 거리두기 유지 잘하고 있고요. 운동도 저희 집이 11층이라 매일 이렇게 걸어 올라가신다고. 그것도 괜찮아요. 또 이렇게 계단 올라가다 보면 저도 해봤는데 다른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쁜 쪽만 보면 나쁜 생각만 더 나고 그 빈틈을 내가 평소 못했던 걸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내가 강한 나가 되겠다 그런다면 그쪽에 또 많이 부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지금의 이 불편함도 좀 해소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김주아 사랑해님께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걸 줄이고 투잡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건강은 잃어가고 돈과 가정의 행복을 얻고 있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의 건강이 최고입니다. 0212번님. 저는 평소에 만들고 싶던 모자와 가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 모자도 만들고 조그만한 가방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자랑도 하고 좋아하는 저도 기분이 좋네요 하셨는데 역시 또 이렇게 집에서 실제로 자기 취미 생활이라든지 가족과 대화를 한다거나 공동 작업을 하고 같이 어울리는 걸 통해서 가족의 응집력이나 단단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세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들 하십니까? 주로 하면 코로나 관련된 불안도 많으시고요. 우울, 그다음에 가족 갈등 문제, 근데 양육 문제, 그다음에 경제 문제. 심한 경우는 지금 자살이나 자살 계획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기저질환자나 기존의 정신과적 질환 가진 분들이 병원에 폐쇄가 되거나 그러면 병원을 이용을 못하니까 자신이 치료받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공포나 어떤 불안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또 포비아 느끼시는 분들도 있군요. 자, 그렇다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한국심리학회 코로나19 상담 전화가 있는데요. 070-5067-2619 이렇게 하면 다시 한 번만 좀 천천히 070-5067-2619로 전화를 하시면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최상위 상담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좀 상담 필요하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0900번님께서는 코로나19로 장편 소설들을 읽고 있다고 독서에 집중하고 있다. 역시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심리 방역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감염병이 있을 때 신체적인 질환이나 의학적인 서비스만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감염병이 오래되다 보면 지역사회가 붕괴되고 가정이 붕괴되면서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잡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서 재난을 포함한 감염병 상태가 있을 때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리 방역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이야기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개인 방역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개인 방역은 자기가 지금 하던 일을 평상시 유지하시면서 자기가 과도하게 우울하거나 짜증난다고 한다면 일단은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털어놔 보시는 게 괜찮으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있으시면 저희와 같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거나 예. 전화를 요청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조기에 도움을 받고 조기에 개입을 받으시면 예. 훨씬 나아지시니까 혹시 이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하면 나 바보라고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걱정이 있을 때마다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화까지가 좀 주저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근데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말고 예. 그리고 주변에 만약에 내 가족이 약간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러면 한번 추천을 해보세요. 그러거나 물어봐 주세요. 혹시 일단은, 예. 힘드니? 예. 혹시 그러면 이런 데가 있던데 한번 해볼래? 예.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그분 되게 고마워하실 거예요. 예. 일단은 털어놓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화나고 짜증날 때 누구한테 솔직하게 그 소통을 하면 시원하잖아요. 그것처럼 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있을 때 일단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얘기는 아니고 믿을 만한 예. 사람한테 털어놓으면 후련해지실 거예요. 예. 그다음에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헤라님께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반려동물 관련 용품 매출이 급증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홈 인테리어 하는 재미도 느끼고 반려동물 반려식물에게도 사랑 쏟아주면 좋을 듯합니다 하셨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정서적인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대상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서로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는 주었어도 굳이 사람은 아니더라도 대상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그렇습니다. 정신이 좋아집니다. 예. 저도 요즘 집에서 외부 잘 못 나가니까 식물들에게 사랑을 쏟고 있는데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잘 자라요. 예. 너 잘 지냈니? 어떠니? 그러면 예. 실제로 많이 커지고 그렇습니다. 건강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아니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저하고 참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그게 만약에 과도하거나 일상생활에 장애가 된다면 모든 것은 가장 빨리 도움을 받고 필요하다면 진단받고 상담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혼자 고민하시다가 나중에 손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보다는 지금이라도 힘드시면 주변 사람 얘기하고 예. 제가 알려드린 전화번호라든지 전문가에게 도움 받으시면 금방 해소될 겁니다. 보통 전문가분들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시죠. 주시죠. 예. 그리고 뭐 조언 같은 것도 해주십니까? 조언은 가급적 많이 안 하려고 하고요. 그냥 들어주는 쪽으로. 들어주고 그다음에 예. 특별한 전문적인 스킬이 필요하다면 그때 이제 저희들이 좀 그렇군요. 봐드리죠. 예. 정말 이야기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상담 필요한 분들 어떻게 좀 번호 한번 다시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한국심리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070-5067-2619로 전화하시면 예.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무료 상담 전화를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3회까지도 연속 상담을 제공해드리니까 그렇군요.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우울하신 분 바로 전화하셔서 참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에 털어내는 게 예. 좋은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육성필 한국심리학회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많은 비로 교통통제와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밤사이 지하철역이 폭우에 잠기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도로가 물바다가 되는 일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은 빗방울 정도만 약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낮에는 그친다고 하는군요. 다음 주까지도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한다고 하니까요. YTN 라디오 교통과 기상정보 꼭 챙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하루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오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